주식메이트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EN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EN 플러스가 3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일 연속 큰 상승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EN 플러스가 급등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2차전지 관련해서 특이한 기술 하나를 개발했기 때문이죠. 자, EN 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가져오게 된 배경, 바로 2차전지 관련해서 연구 개발 중이던 기술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핀 슈퍼커패시터라는 건데, 3일간 급등 배경, 바로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 그래핀 슈퍼커패시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존 2차전지에 비해 빠른 충전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라는 거죠. 개발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 EN 플러스가 걸어야 될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이후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산 체계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양산 체계로 진입을 해야 되죠.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24일 날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를 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2차 전지용 그래핀 슈퍼시터 공장 신축을 하겠다. 150억 투자죠. 150억 투자로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공장을 신축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가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신속한 투자 감행을 했습니다. 150억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이제 그래핀 슈퍼커패시터를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돈을 넣는 것은 이제 빚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올지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이 개발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나서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어요. 자, 100억이 넘는 거를 100억이 넘게 매도를 했고, 이것을 누가 가져갔냐? 주로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 법인과 개인 간의 이런 거래에 대해서 자주 살펴보는데, 수급 상황에서요. 이전에 제가 이제 세종 메디컬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 메디컬. 이 세종 메디컬의 10월 말에 거래에서 보게 되면, 기타 법인이 어디로 넘겼냐면 개인에게 넘겼어요. 개인에게. 거의 700억대 가까운 거를 기타 법인이 개인에게 넘겼단 말이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4, 5천 원 하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세종 메디컬이 4, 5천 원 하던 주가가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죠. 8천 원대까지. 자, EN 플러스가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EN 플러스가 개인이 가져간 게 4,500원대에 개인이 가져간 흔적이 있는데요. 이 개인이 일반 개인일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개인이 100억을 샀을까? 개인은 여러 흩어진 개인들일 텐데, 예를 들어서 1억씩 산다 그러면 100명이 사야 되는 거고, 5천만 원씩 사야 된다 그러면 200명이 사야 되는 건데요. 과연 이게 일반 개인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대량 매수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개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주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일단 단기 저항이 부딪혔죠. 주 120주선에 부딪혔던 겁니다.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가 개인이 샀던 5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5천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총 주식수가
5천만 주란 말이죠. 5,100만 주. 100%의 회전율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18년도는 27,800원까지 갔던 흔적이 있죠. 그때 2차전지 슈퍼커패시터를 개발한 건 아니고 아마도 그래핀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를 띄웠고, 지금은 이제 그래핀을 적용한 2차전지 그래핀 기술을 2차전지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과연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자리까지 또 가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월봉상에서 거래 그때보다 크게 터지고 있단 말이죠. 12월 달에 2019년도에도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으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긴 장기 횡보 하락, 조정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2월 달에 강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에서는 1차 저항가에 도달하고 있지만 월봉에서는 뭔가 큰 움직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현재 5,000원 이하입니다. 5,000원 이하. 지금 제가 12월 30일자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EM플러스의 횡보, 월봉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이 들어왔던 이 100억의 물량이 단순 개인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 개인은 아닐 것이다. 기타 법인과의 뭔가 통정상의 거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통정상의 거래가 아닌가. 이 기타 법인과 개인은 한 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인지도 몰라요. 하나. 서로 간에 서로 주고받는, 계좌를 바꿔가면서 주고받는 주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EM플러스 관계자가 제 방송을 들으면 뜨끔할지도 몰라요. 이들이 생각하는 방향, 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어떤 것일지 2022년도에 보면 알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윗꼬리 달면서 조정을 줍니다. 단기로는 누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봉에서는 일단 1차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1차 저항에 120주선에 도달했다는 거. 좀 주가를 누를 수는 있습니다만 EM플러스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자, 기타 법인과 기법이 개인에게 100억 물량을 넘겨준 거죠. 저는 넘겨준 것인데, 이게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집니다. 4천 가격대, 넘겨준 가격대가 이제 4,500원 4,500원대 넘겨줬단 말이죠. 4,500원대에 넘겨줬다. 4,500원대에서 통정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2차전지 슈퍼커패시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체계로 진입하면서 몇 번의 뉴스를 더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몇 번의 뉴스를, 이 재료를 몇 번씩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이 재료를 가지고 몇 번씩 써먹을 수 있겠다. 이거 한 번은 터뜨리지 않고 그래핀 또는 CNT 이런 거를 터뜨리면서 또 주가를 또 부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눌렀다가 또 급등시키고 하는 패턴을 반복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주봉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에서는 120주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가 매도 대응 가격이었죠. 자, 주봉에서 봤을 때 120주선 자리가 바로 4,990원, 거의 5,000원이니까 5,000원 이상에서는 매도 대응 가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월봉에서는 말이죠. 월봉에서 거래량의 추이를 볼 때 큰 그림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의 추이를 볼 때 큰 그림이 보이는 상황. 일단 이 월봉에서 보이는 그 방향성, 거래량 이게 흐름을 보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눌림목 공략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월봉에서의 거래량 추이를 보고 2022년도에 큰 목표가를 그리고 갈 종목이 아닌가. 2022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자, 2022 목표가 얼마일까요? EM 플러스 2022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이들이 그려가는 목표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메디칼처럼 과연 단기에 2배를 갈지. 세종메디칼은 제가 10월 23일에 거래후 패턴을 보고 이 거래후 패턴이 뭔가가 있다라고 뭔가 있다 이걸 보고 안내를 드렸었죠. 기타 법인이 700억을 넘기면서 4,000원대 주가를 8,000원대까지 만드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걸렸네요. 한 달 반. 12월 달이니까 12월 13일이니까 한 달 반 만에 2배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메디칼 주가 흐름 보시면 EM 플러스 뭔가 좀 냄새가 난다는 거죠. 냄새가 납니다. 이 매매후 패턴을 봤을 때 이 냄새 나는 이 주가 어디까지 끌고 갈지. 주봉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걸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EM 플러스 2022 목표가 얼마일까요? 문자 주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